하겠습니다. 바이오메디컬 사용될 나노 캐리어인데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선 바이오메디컬이 쓰려고 하면은 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생분해성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에 인젝션 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캐리어입니다. 이거는 아까 그 박사님 말씀하신 그 하이드로젤 종류는 가결되는 젤인데, 이것은 리니언 폴리머인데 센시티브하게 젤이 되거나 돌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재료입니다.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간단한 템퍼 센시티브한 젤을 얘기하고, 원래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pH 센시티브한 타입의 하이드로젤이 있고요. 그리고 타입 1과 2 두 종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와서 이제 마이셀과 파티클에 대한, 역시 pH 센시티브한 마이셀과 파티클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먼저 이 센시티브하다고 하니까 여러 종류의 그 스티뮬라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템퍼러처하고 pH에 따라서 그 하이드로포비시티 또는 필리시티가 바뀌어서 솔과 젤이 왔다 갔다 하고, 또는 마이셀, 디마이셀이 되면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우선 템퍼러처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이건 열이 드나들면은 열에 의해서 하이드로필릭 또는 하이드로포빅한 것이 하이드로포비시티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젤이 되는 것인데, 대개 보면 블러코폴리마, 생분해성 블러코폴리마로 되어 있는 것이죠. 다음. 처음에 템퍼러 센시티브한 하이드로젤로 많이 알려져서 사용을 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 플루오닉 F1 토니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가운데 PPO가 있어서 PU하고 PPO의 온도에 따라서 하이드로포비시티가 바뀌는 것 때문에 이것이 마이셀이 형성이 되고, 그 마이셀 패킹에 의해서 솔과 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농도에 따라 온도를 여기서 올리게 되면 온도 올라감에 따라서 솔 상태에서 젤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젤 상태라는 건 점도가 굉장히 올라간 상태로 돼서 이 젤 상태에서의 그 원하는 케미컬의 슬로우 릴리즈를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고, 인젝션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 장점을 이용해서 이것을 쓰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전체적인 분자량은 12,500쯤 되기 때문에 물 속에 녹아있는 것이고 비스카시티가 그렇게 높지가 않죠. 다음. 이것은 보면 대략 한 40 나노메타 정도 사이즈의 마이셀을 온도에 따라서 마이셀, 디마이셀이 형성이 되고, 농도가 변해도 물론 약간 그 묽은 용액에서의 그 마이셀 리제이션이 될 수가 있죠. 다만 이것이 바이오디그레이더블 하지 않기 때문에 응용하는데 어느 정도 이용이 뭐 요새는 FDA 승인이 나서 쓰긴 하지만은 그리 그 원하지 않는 면이 있죠. 다음. 요것은 가만 보면 요 PPO가 온도가 낮은 온도에 높은 온도로 가게 되면 하이드로필릭한 상태에서 하이드로포빅하게 되면서 요것이 코어가 되면서 양쪽에 하이드로필릭한 PO가 바깥으로 나가서 마이셀이 형성되게 되고, 다음. 이러한 마이셀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농도에 따라 또는 온도에 따라 마이셀,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마이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되게 되면 이런 마이셀 패킹에 의해서 점도가 많이 올라가서 이거를 젤 형성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6, 7년 전부터 해서 해오던 첫 번째 해오던 것들이 바로 템퍼러 센시티브한 하이드로젤로서 이 PPO를 여러 종류의 바이오디그레이더블한 폴리머로 바꿔가지고 요거하고 똑같은 형태의 인젝션 가능하면서 젤이 형성되는 그런 템퍼러 센시티브한 하이드로젤을 처음에 만들려고 시도를 했었죠. 또한 타입이 바뀌어서 바깥으로 간 것도 있습니다. 바깥으로 간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 다음.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마이셀이제이션이 되면서 패킹에 의해서 제외되는데, 이것이 바깥으로 가게 되어 있으면 일부 이렇게 폴딩에 의해서 마이셀 형성되지만 마이셀과 마이셀을 연결시켜주는 브릿지 역할도 하기 때문에 한번 젤이 되게 되면 이 젤이 상당히 강하게 유지될 수 있고, 이것은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쉽게 디마이셀이 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것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다음. 많은 종류의 이런 블러코폴리머 분자량은 약 한 5, 6천 정도 넘지 않는데, 많은 종류의 실험을 해서 이
사용되는 생브레스 고분자가 뭐냐에 따라서 다들 하이드로포비시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갖게 돼 있고 그 기본에 대해서는 요 PLGA, PO, PLGA 태블럭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PLG의 경우는 락타이드하고 글라이콜라이드의 DLLA하고 GA의 그 코폴리말인데 각각이 보면 하이드로필릭, 하이드로포빅한 정도가 다르게 돼 있죠. 두 개의 함량이 바뀌게 돼도 그 하이드로포비시티가 바뀌게 돼 있고 요거의 분자량이 바뀌게 돼도 역시 하이드로포비시티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종류의 페이스, 여러 종류의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고 이 페이스 다이어그램이 실제로 우리가 응용하는데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어떤 케미컬 성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컨트롤하는 방법이 대단히 중요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분자량 내지는 요거 두 개의 함량을 바꿔서 어떻게 하면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겠냐 하는 연구들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DLL의 GA 레이쇼를 바꿔서 어떻게 갖겠느냐 하는 것들을 봤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그 팩터들이 저희가 팩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PLGA 레이쇼라든가 바이오데블 폴리머의 하이드로포비시티가 어떠냐, 분자량을 또 조절하게 되면 페이스 다이어그램이 다 바뀌게 돼 있고요.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팩터들을 이용해서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는 것을 저희가 알아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응용되는 것이 보면 인젝션을 해서 이렇게 드로핑이 되는데 실제로 바디 컨디션에 들어가서는 37도에서는 이것이 젤이 형성이 되고 이 젤 안에 케미칼이 있으면 아까처럼 슬로우 리리즈가 되면서 그것을 우리가 드럭 딜리버리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이걸 초기 단계 연구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상당히 많이 그 상품화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회사에서. 그런데 이 템퍼러 센시티브한 것은 또 단점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드럭 딜리버리를 위해서 인젝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템퍼러 센시티브한 것은 빨리 인젝션을 하지 않다든가 하게 되면 이 니들에서 보면 젤레이션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많은 시간을 소모를 할 수가 없고 또 깊은 걸 쓰려고 하면은 중간에 들어가는 사이에 젤레이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은 pH 센시티브한 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pH 센시티비티를 애드하기 위한 노력을 했죠. 첫 번째 타입의 그 pH 센시티브한 하이드로젤은 여기 템퍼러 센시티브한 그 블로코폴리머 끝에다가 pH 센시티브한 것들을 매단 것이죠. 그래서 요 템퍼러 센시티브한 바이오데블 폴리머를 요 pH 센시티브한 것이 pH가 바뀌게 되면은 하이드로포비시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성능을 준 것입니다. pH 센시티브하다고 하는 것은 pH에 따라서 이것이 아이오나이즈 되기도 하고 디아이오나이즈 돼가지고서 아이오나이즈 된 상태에서는 하이드로필릭해지고 그래서 이것을 솔루블하게 하게 돼 있고 이것이 디아이오나이즈 돼가지고 이놈이 아이온이 없게 되면 하이드로포빅한 상태가 돼가지고 이 하이드로포빅 블록을 작용을 해서 아까 템퍼러 센시티브한 것과 마찬가지로 젤을 형성하게 되는 그래서 pH에 따라서 이것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이 바이오데블 폴리머도 템퍼러처가 바뀌게 되면은 하이드로포비시티가 바뀌는 성능이 나타나게 돼 있죠. 그래서 두 가지 동시에 센시티브하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 이 PCLA라고 하는 것을 끝에 pH 센시티브한 것을 적절히 다들 보면 분자량 컨트롤이 잘 되어야 되겠죠. 다음 슬라이드. 먼저 첫 번째 사용한 타입 1의 pH 센시티브한 것은 설퍼나마이드 계통으로 해서 이 설퍼나마이드는 그 설퍼 드럭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설퍼 드럭으로 사용될 수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요놈의 pKa를 보게 되면 7.4에서 R급이 이와 같이 될 때 이 설퍼나마이드는 pKa가 7.4로 돼서 우리 바디 컨디션이 7.4니까 그분의 센시티브하게 아이오나이즈, 디아이오나이즈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템퍼러 센시티브한 것은 이게 X축이 템퍼러처고 Y축이 pH인데요. pH가 바뀌어도 템퍼러 센시티브한 것은 젤의 영역이 바뀌지 않고 약간의 온도 경영에서만 이 젤 형태를 유지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pH 센시티브한 것을 매달아 놓게 되면은 이와 같은 젤 페이스 다이어그램이 나타나게 됩니다. pH가 약간 바뀌어도 이 정도 부분에서 인젝션 하게 되면 pH가 약간 바뀌어도 바디 컨디션, 바디 pH에서 젤이 형성되게 되는
그런 하이드로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다음. 예, 이렇게 돼서 7.4에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겠다가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다음. 여기 보면 10도에서 37도로 올라가는데 pH가 7.4일 때는 그냥 젤이 형성이 되고 이것은 솔루돼서 그냥 흐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건 템퍼럴 센시티브 방법과의 다른 점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렇게 젤로 형성돼서 pH와 온도가 동시에 바뀌어야 젤로 형성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거 한번 클릭을 한번 해봐 주시면은 이게 37도의 물이고 7.4의 PBS고 안 나오네요. 다음 넘어가죠. 이거는 템퍼럴 센시티브 한 것인데 템퍼럴 센시티브 한 건 인젝션을 하다 보면 중간에 비스카스가 올라가서 탄착이 되버리죠. 인젝션 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 요놈은 안 보이지만 다음 슬라이드 보죠. 요놈은 인젝션 8.0의 인젝션 한 것은 흔들면은 이렇게 솔루블라이즈 되겠지만은 7.4의 인젝션 하면 PBS 솔루션이 많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젤 형성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스트롱한 인터랙션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음 스테빌리티도 보면 상당히 2주 이상 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이것은 장점이 뭐냐면 온도만 바뀌어서는 젤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이 보면 카테터링 같은 것들을 해서 혈관을 이용해서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인젝션을 해도 젤로 중간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 얼마든지 아무리 시간을 써서라도 가서 인젝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젤의 장점이죠. 다음. 이 사이토톡시시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다음. 그래서 보면 소울 스테이트에서 여기 니들로 인젝션한 것이고 쥐 안에다가 인젝션을 해서 튀어나온 걸 볼 수 있는데 그 인젝션하고 바로 얼마 안 돼서 꺼내서 보면 핀셋으로 이렇게 꺼내가지고 다음. 가위를 이렇게 자를 수가 있죠. 젤로 형성이 됐고요. 다음. 그래서 1주, 2주, 3주, 4주 가면서 조금씩 디그레이션 되면서 한 4주 정도까지는 상당히 이 젤 상태를 유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 관계상 많이 줄여서 한 4주, 6주까지도 저희가 히스토로지를 봤는데 이 밖에서 온 사진으로 봐서도 이 젤이 인체 내 사용하기 문제 없는 걸로 인체는 아닙니다. 사실 동물적인데 문제 없는 걸로 보게 됐습니다. 다음. 그래서 실제로 그 페크레탁셀 로딩을 해가지고 인젝션을 해서 그 실험도 했는데요. 다음. 여기 보면 이쪽에 티모사이트, 이쪽에 서큐테니스 인젝션을 해가지고 페크레탁셀 로딩과 하이드로젤을 이용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다음. 그렇게 해서 보면은 2주 이상 지났을 때 다른 것들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를 보면 상당히 그 캔서 사이트가 줄어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많은 것을 생략하고 결과만 잠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예, 다음. 프로테인 딜리버리 실험도 저희가 실험을 어느 정도 했고요. 다음. 생략하겠고요. 그다음 셀 딜리버리도 보면 셀을 넣어서 실제로 보면 스캐폴드를 많이 이용해서 이제 그 티슈 엔지니어링 많이 하는데 이 하이드로젤에다가 셀을 섞어서 원하는 부위 인젝션을 해서 6주 지난 후에 보게 되면 이게 셀이 없는 것과 셀이 있는 것을 보면 셀이 상당히 많이 분화가 되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도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타입의 그 하이드로젤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같이 pH 센시티브 한 것인데 다음 슬라이드.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SCD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서 8.0의 솔루션으로부터 인젝션을 해가지고 pH 7.4와 37도가 되면 젤이 되는. 그래서 이와 같은 페이스 다이그램을 갖고 있었죠. 실제로 이 젤의 응용 범위는 pH가 약간만 바뀌어도 젤이 되기 때문에 8.0 정도에서는 어떤 종류의 프로테인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응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다만 이것은
베이시컬 컨디션에서 인젝션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반대로 되어 있는 이런 로우 pH 6.5나 6.0 이쪽에 찔러가지고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하이드로젤을 만들 수 없겠느냐 해서 베이시컬 캐릭터 모이어트를 저희가 찾았죠. 그래서 조금 전에 썼던 건 설파 메타진이라고 해서 pK가 7.4인 것인데 저희가 베타 아미노 에스터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 바뀐 pKb가 6.0에서 6.8로 바뀌는 종류를 써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와는 반대로 로우 pH에서 솔루빌라이즈 즉 아이오나이즈 돼가지고 pH가 7.4가 되면 디아이오나이즈 되면서 젤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것을 만들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베타 아미노 에스터는 역시 바이오디그레이더블한 폴리머의 일종입니다. 이러면 아이오나이즈, 디아이오나이즈 하면서 아이오나이즈 됐을 때 플라스미 DNA하고 일렉트로스태틱컬리 컴플렉스를 이루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논사이토톡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 다이아크릴레이트나 다이아민 많은 종류를 써서 이 두 가지 어떻게 컨비네이션 하느냐에 따라서 베타 아미노 에스터의 종류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거꾸로 되는 것을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분자량 조절이라든가 해서 다른 형태의 로우 pH에서 솔루빌라이즈에서 솔루션 상태에서 인젝션을 해서 바디 컨디션에 가서 젤로 되는 이런 형태의 것들을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드럭 딜리버리도 사용될 수 있는 반면에 이것은 프로테인 딜리버리에 상당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0 정도에서 이러면 아이오나이즈 되는데 아이오나이즈가 카타이오나이즈 되게 되어 있습니다. 6.0에서 폴리머 자체가 카타이오나이즈 되어가지고서 플러스 차지를 띄고 있는데 보통 프로테인의 경우는 굉장히 많은 경우 아나이오닉 프로테인이 많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많은 종류의 DNA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기 때문에 같이 솔루빌라이즈 된 상태에서 믹스를 하게 되면 여기서 컴플렉스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놈의 인젝션에서 바디 컨디션에 가게 되면 여기서 하이드로젤을 이루어가지고서 이 프로테인의 경우 보통 아나이오닉 프로테인의 경우 상당히 많이 너무 빨리 릴리즈가 돼서 문제가 되는데 이 컴플렉스가 되면서 이 젤이 잡아주기 때문에 쉽게 디퓨전해서 나가지 않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디퓨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때 여기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여러 종류의 프로테인과 같이 인젝션해서 실제로 실험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젤은 농도가 한 20%, 15% 이상 20%쯤 되는 것이 젤인데 이것이 농도가 좀 낮을 때는 그 자체가 그냥 마이셀을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이셀의 응용에 대해서 이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베타 아미노 에스터 그 자체는 그냥 상당히 큰 사이즈의 몇 마이크론 정도의 파티클을 만들어가지고 pH가 7.4와 5.1로 되게 되면 7.4 상태에서는 그냥 있다가 5.1 되게 되면 아이오나이즈는 탁 풀어지는 것이 보고가 돼서 이것은 그러니까 파티클 자체 셀프 어셈블 되기 않기 때문에 상당히 큰 파티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하이드로필릭한 PEG와 코폴리머를 해가지고 이렇게 마이셀라이즈 또는 업종에 따른 파티클라이즈를 해가지고 pH에 따라서 이것이 바뀌게 되는 그런 것을 디자인해서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PEG에다 이 베타 아미노 에스터를 붙여서 블록 코폴리머를 이용해서 pH를 바꿔주게 되면 이 베타 아미노 에스터가 디아이오나이즈 되면서 마이셀라이즈하고 그것이 왔다 갔다. 일반적으로 마이셀라이즈 한다고 하는 것은 농도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온도를 바꿔주거나 해서 마이셀라이즈 되는 것인데 이것은 pH가 바뀌어서 즉 아이오나이즈, 디아이오나이즈 되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의 사이즈 굳이 아주 큰 사이즈가 나올 수도 있고 상당히 단단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베타 아미노 에스터만 쓸 때는 파티클의 경우는 여러 가지 이 브로드베스에 사용될 때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은 이 PEG를 달아서 하게 되면은 마크로파지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러니까 그런 문제 없이 쓸 수가 있고 그 사이즈는 대개 보면 30에서 100나노 정도 사이즈의 마이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것은 어디에 사용될 수 있느냐 하면은
6.0 정도의 아까 말씀드린 6.0 솔루션 상태에서 드럭이라든가 여러 종류의 우리가 원하는 케미컬 종류를 섞어서 pH를 바꿔주게 되면 쉽사리 말셀 또는 파티클라이즈가 되게 돼 있고, 몸의 혈관에 이걸 찌르게 되면은 캔서 사이트에 가게 되면 대개 보면 이런 구멍들이 많이 난 것이 있어서 EPR 효과라고 하는데, 이 구멍 난 데에서 작은 사이즈의 것들은 일반적인 혈관에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지만은 튜머 사이트에 가게 되면 이것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빠져나간다면 튜머 사이트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대개 튜머 사이트는 반이 7.4 pH보다 낮은 6.0에서 한 7.2 정도의 낮은 pH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pH로 가게 되면 다시 이 상태로 돌아가서 이러면 이것을 터지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 원하는 케미컬 또는 캔서 드럭이라든가 우리가 몰레큘러 이미징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프로브로 사용될 수 있는 여기에 플로레센스라든가 원하는 그 바깥에서 이미징할 수 있는 종류를 캐리해가지고 들어가서 여기서 pH에 따라서 터지게 될 수 있는 이런데 이 마이셀을 사용될 수가 있죠.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것은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린 많은 종류의 그 커플링에 의해서 베타 아미노에스터를 조절할 수가 있고 바뀌게 돼 있고, 이 pH, 하이드로필릭한 블락과 하이드로포빅한 블락, 하이 pH 센시티브한 블락인데 이 블락도 보면 안에 있는 블락의 캐릭터를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커플링에 의해서 디그레이션 레이시라든가 또는 pH 센시티비티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본 결과 보면 7.0 부분에서 굉장히 샤프하죠. 지금까지 알려진 pH 센시티브한 마이셀 또는 젤 같은 것들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그 센시티비티가 문제가 되는데, 요거는 한 0.2 정도의 pH에 의해서 여기 솔루빌라이즈 됐다가 마이셀라이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안에 있는 그 커플링 베타아미노에스터의 구성 성분이라든가 분자량을 바꾸게 되면은 그 pH 센시티비티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여러 가지 컨트롤할 수 있는 저희가 방법들을 셋업을 해서 pH 센시티비티를 원하는 부위까지 원하는 정도까지 바뀔 수 있는 것을 셋업을 다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사이즈를 보게 되면은 여기 약 한 50나노 정도, 그 폴리머만 했을 때는 50나노 정도가 되고 드롭 로딩이 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종류의 로딩을 하게 되면 약간 사이즈 100나노 정도 사이즈까지도 커지게 돼 있죠. 그래서 드롭 로딩 실험을 뭐 여러 가지 종류로 했지만은 대략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PBS 솔루션에 녹여가지고서 케미컬 같이 섞어서 pH만 7.4로 바꿔주게 되면 그냥 마이셀라이즈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는 페크리탁스 로딩 실험에 의해 보면 한 54% 정도까지 로딩이 쉽사리 되고요. 이 마이셀을 이용해서 지금 몰레큘러 이미징 쪽의 실험 몇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고 상당히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대개 보면 이 스테빌리티는 마이셀 스테빌리티는 37도에서 약 한 15시간 정도까지는 별 문제 없이 가고 그 이후에 가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애그리게이션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약 15시간 정도까지 문제 없이 다 가는 거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7.4와 6.0에서 비트로에서 보게 되면은 7.4에서는 패킷 삭스 릴리즈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6.4와 6.0에서 그냥 터져가지고서 바로 그냥 다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이토톡시시티도 별 문제가 없고요. 다음 시간 관계상 그 중간중간에 실험한 많은 데이터들을 빼고 전체적인 흐름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종류의 타입 1과 타입 2의 다른 방향의 하이드로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셀, pH 센시티브한 마이셀의 그 응용 범위가 어떤 데 사용될 수 있는가, 이것이 템플레이트 테크놀로지로서 이것이 기본적인 연구가 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종류의 드롭 딜리버리라든가 아니면 이미징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될 수 있는 재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